안녕하십니까. 오늘 강의를 맡게 된 황종환이라고 합니다. 강의에 앞서서 저 개인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드리고 10가지의 현장 그런 지식농업 사례를 중심으로 여러분하고 저희의 경험과 지식을 공유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유의 가장 중요한 것이 자기를 오픈하는 것에서 제 소개를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은 법과대학 출신입니다. 그런데 제가 대학교 4학년 가정교사를 들어갔던 집이 그 당시 말하던 밀조주 제조하는 업체 사장님 아들을 가리키게 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검찰에서 인지 수사 사건으로 그 집에 공장을 겸한 그 집에 바로 와가지고 그분을 현지에서 바로 체포 구금을 해가는 그런 현장을 제가 목도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리키는 아이의 아버님이 저렇게 특가법 처벌 대상으로 현장에서 체포가 되니까 굉장히 마음에 부담이 됐어요. 그래서 대체 무슨 법을 위반했길래 저렇게 현장에서 바로 구금이 되나 해서 관련 법을 좀 찾아봤습니다. 처음에는 식품위생법 위반이 아닌가 싶어서 식품위생법을 봤더니 이런 막걸리나 이런 주류는 식품위생법에서 다루지를 않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와중에 이제 알게 된 게 이런 막걸리나 이런 것은 국세청 산하의 주세법에 의해서 이것이 다루어진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했어요. 주세법이라는 것은 기술 발전이나 문화 발전하고는 관계없이 세금 편의주의적인 세금을 받는 그러한 관련 법인데 이러한 막걸리와 같은 것을 국세청에서 다루는구나 라는 걸 처음 그때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대체 허가 조건이 뭐길래 이런 것이 허가가 안 되고 불법으로만 이렇게 하고 있나 그런 관심을 갖고 담당 직원한테도 물어봤어요. 최근에 허가받은 이런 막걸리나 이런 제조 허가받은 사례가 있냐니까 자기도 모르겠대요. 그래서 대체 담당자가 모르면 어떻게 합니까? 했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겠더라고요. 해방 이후에 단 한 건도 새로 허가받은 적이 없었어요. 그 당시에. 물론 제가 나중에 확인한 바로는 1970년도에 경주 법주가 하나 허가를 예외로 받았더라고요. 아마 경주 법주에는 박종규 씨라는 유력한 그런 후견인이 있어서 된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됐을까? 그거를 우리가 여러 가지 한번 검토를 해볼 수가 있는데 이 주세법이라는 것은 일제시대 때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근데 우리나라는 전부 다 가양주 문화 아닙니까? 집마다 다 곡주를 담갔는데 그래서 일제시대 때는 이 주세법을 가지고 가양주 그러니까 주세법을 아주 다양하게 이용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지역의 토가 독립자금 같은 거에 연루가 됐으면 우선 주세법 위반으로 잡아들여서 그런 걸 캐묻는 그런 식으로 편법으로 많이 이용이 되다 보니까 사실상 일제시대 때는 양조장 허가를 받는다는 것은 일반인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은 친일적인 요소를 가진 분들이 많이 그렇지 않은 분들이 일부 있겠습니다만은 그런 경향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밑에서 기술을 배웠던 사람들이 해방 이후에도 허가를 받을 수가 없으니까 항상 자기는 특가법 처벌 대상으로 그냥 이게 묻혀서 살아왔던 겁니다. 그러던 것이 제가 가정교사를 들어갔던 1980년도에 그 일이 터진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가 저는 이제 고려대학을 나왔는데, 고려대학이 그 막걸리 대학이다 보니까 특별히 막걸리에 대해서 저희들이 애음을 많이 했죠. 그런데 저것을 저렇게 그 국가적으로 그 특가법 처벌을 할 만큼의 죄질이 많은 것인가에 대해서 의문을 갖게 됐고, 저는 오히려 허가 조건을 풀어주고 오히려 정부에서 이러한 전통적인 것을 진작시키도록 지원을 해야 되는 것이 옳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구속을 했던 담당 북부 검찰청에 제가 직접 방문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담당 검사에게 면담 요청을 해서 사연을 얘기를 했는데, 마침 담당 검사가 저희 법과대학 선배님이라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선배님도 축제 때 이와 같은 막걸리 먹었지 않았냐? 근데 이것이 그렇게 죄질이 나쁜 거냐? 난 오히려 이것을 풀어주고 더 진작해줘야 그게 시대 정신에 맞다고 생각한다 했더니, 여지껏 기계적으로만 처리했던 담당 검사가 저에게 많은 공감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벌금형으로 방면이 됐던 그런 사례가, 제가 이런 지역에서 이런 향토, 전통 또는 이런 산업을 하는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한 게, 단순한 법만 배워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뭔가 기술을 배워야 되는데 무엇을 배울까 생각을 하다가 야간으로 식품공학을 제가 하게 됐습니다. 당시만 해도 법과대학 대학원까지 나온 사람이 농과대학에 다닌다는 게 신기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간으로 제가 식품공학을 하고 낮에는 또 법률사무소에 또 다니고 이러면서 법과 기술이 이렇게 어울리는 직업이 변리사라는 것을 처음 알았습니다. 저희 법과대학 동기 중에 변리사는 저 하나입니다. 그래서 변리사가 된 지 올해로서 만 36년 차가 되었습니다. 저는 그동안에 전국에 숨어 있는 이러한 향토 지식 자원들, 전통 또는 브랜드 또는 지역 특화 산업들을 한 200여 건을 제가 직접 관여를 하면서 25년을 보내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작년에 실제 현장에서 지식 공유로 그런 일자리도 만들고 창업을 도와주는 그런 전문가들의 모임을 지공상 네트워크라고 해서 사회적 협동조합의 이사장직을 지금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오늘 현장 지식농업이라는 이런 것을 강의를 하게 됐는가에 제 인생 배경을 설명을 간단하게 드렸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론은 저는 별로 관심 없겠습니다. 실제 있었던 사례를 제가 참여했고 제가 관여하면서 또 성공도 했고 또는 부족한 것도 있었지만, 이것을 여러분들하고 공유함으로써 여러분의 하시는 다양한 분야의 사업들에게 또는 이런 것을 담당하는 지자체나 중앙정부의 공무원들이 또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되는 것을 기대를 하면서 이야기식으로 여러분과 가볍게 풀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실제 계획에 참여하고 느끼고 또 실패 또는 성공 경험을 하면서 한 것을 지금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의를 하자면 정말 하나하나 또 숨어있는 많은 얘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여튼 제가 이 줌이라는 새로운 환경에서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현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들한테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양해를 바라고, 제가 작년에 이런 책을 썼어요. 향토 지식재산 세계로 미래로.
그러니까 우리 지역마다 지역의 차별적인 것이 세계적인 거다. 그러니까 우리만 생각하지 말고 도농, 그 다음에 해외까지. 그래서 저는 요즘에 향토라는 말을 글로컬이라는 말로 브랜딩을 다시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우리 지역 단위로 한 이 사업이 해외로, 그게 세계적인 거예요. 개인으로는 힘들어요. 지역 단위, 지역 공동체가 주체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책도 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을 돕기 위해서 사회적 협동조합이라는 아까 지식공유 상생 네트워크라는 것을 제가 지금 전문가들이 모여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모두에게 오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이렇게 제한된 시간 내에 다 얘기는 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한테 이런 것을 공유하고 앞으로 또 제가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대학뿐만 아니라 뭐 지자체나 뭐 여러 군데 가서 오픈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이제는 혼자 가는 거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정말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가장 지역적인 것으로 도농을 넘어서서 국제화까지 이런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혼자 개발해서 혼자 한다는 이 생각에서 이제 좀 벗어나야 됩니다. 요번에 그 코로나가 강제적으로 우리들에게 많은 것을 요구했잖아요. 저는 요즘에 참 부족하지만 이런 계기도 고맙게 생각을 하고 요즘에 메타버스와 뭐 NFT라는 그것도 공부하고 있습니다. 정말 공부는 평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현장 중심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시간이 좀 제한이 돼 있고 그래서 이 정도로 일단 강의를 마치고 혹시 뭐 질의 응답할 게 있으시면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말 다 들립니까? 들리세요? 네. 이거 혼자 아니 저는 이거 하면서 제가 처음 뭐 기획 단계에서부터 쭉 했기 때문에 그것도 뭐 5, 6년 막 6, 7년 이렇게 했기 때문에 숨은 이야기들이 참 많이 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좀 각기 처해진 입장이 다르니까 다양한 질문이 있거나 그러면은 좀 다양하게 좀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 기대했는데 역시 그 줌 앞에서 하니까 한계가 있긴 있네요. 그럼 다음에 또 뵈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다음에 또 불러주세요. 감사합니다.